한유진의 첫 번째 삶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잿더미 속에서 끝났다. 아버지의 심장이 멎던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독 흐렸다. 유진의 가족이 운영하던 유망한 IT 기업 하늘테크의 회장실은 야수들에게 습격당한 둥지처럼 처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어지럽혀진 서류들 사이로 아버지 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유진은 울부짖으며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불통의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앞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포식자 YJ그룹의 오태준 회장과 그의 딸 오수아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이 아닌 사냥을 마친 자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런 한 사장, 꼴이 말이 아니군. 오태준이 혀를 차며 말했다. 오수아, 오태준 회장. 유진의 눈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일렁겼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며 수석을 차지했던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난 거였어, 한유진. 수아는 유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대학 시절 단 한 번의 과제 발표에서 유진에게 밀려 2등을 했던 그 사소한 일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오수아의 뒤틀린 자존심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용납하지 못했다. 우리 아빠가 내 아빠 회사를 무너뜨리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 재미있지 않아. 수아는 웃으며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한유진 이 도둑년이 우리 YJ그룹의 신기술 기밀을 훔쳤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쓰러져 있던 한 회장은 딸에게 씌워진 마지막 누명을 보며 눈에 핏발이 선 채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가쁜 숨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회장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과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오씨 부녀가 설계한 완벽한 무대였다. 다음 날 세상은 한유진을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라고 불렀다. YJ그룹이 제어하는 언론은 그녀를 악마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평생의 꿈이었던 회사를 빼앗기고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유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마포대교 난간 위. 유진은 텅 빈 눈으로 발 아래 검게 출렁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로 아스라이 번져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오수아의 승리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핏빛 저주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수아, 오태준, 내가 반드시 지옥에서라도 돌아와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숨은 한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새하얀 병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다가간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자, 20대 초반에 병약해 보이지만 숨길 수 없는 기품과 아름다움을 가진 얼굴. 아가씨,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 중년의 집사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척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여긴 어디죠? 저는 누구예요? MJ그룹의 본가입니다. 아가씨는 박 회장님의 외동딸이신 김민서 아가씨입니다. 1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5년 동안 코마 상태에 계셨습니다. 김민서, MJ그룹, 10년 전 교통사고. 유진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전생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MJ그룹은 한때 YJ그룹과 서울의 패권을 다투던 거대 기업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후계자였던 외동딸 김민서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그룹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신이 혹은 악마가 그녀의 마지막 저주를 들어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수인 오씨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대 재벌가의 상속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수아, 오태준. 그녀는 거울 속 김민서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옛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희들이 죽인 한유진은 이제 없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지옥의 업화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희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김민서가 이제 막 깨어났을 뿐이야. 김민서의 몸으로 깨어난 한유진의 첫 며칠은 혼란과 적응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5년간의 코마 상태로 인해 굳어버린 근육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동시에 MJ그룹의 상속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녀가 머물게 된 MJ그룹의 본관은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에 위치한 성채와도 같은 대저택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닌 차가운 경계심과 적이었다. 첫 가족 저녁 식사 자리, 식탁의 상석에는 딸의 기적적인 회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를 차지한 계모 윤 여사와 이복 남매인 박서준과 박서연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니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던 애가 정말 깨어나긴 한 거니 어디 모자란 데는 없고, 계모 윤 여사가 교양 있는 척 와인잔을 기울이며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아버지 저런 애를 정말 우리 집에 들일 생각이에요. 아들 박서준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 MJ그룹의 격이 떨어져요. 당장 원래 있던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버리세요. 그들은 5년 만에 깨어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 김민서의 존재는 자신들의 상속 지분을 위협하는 눈엣가시일 뿐이었다. 모두 그만두지 못할까.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식탁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이 집안을 잘못 다스렸다. 민서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이 새로운 가족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노골적인 적에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집안 역시 그녀가 복수를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녀는 재활치료를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제공해준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 5년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유진의 명석한 두뇌와 IT 기업 회장의 딸로서 얻었던 지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성장 과정 오수아의 화려한 사교계 대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냉철한 기업가에 대한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자신의 적들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이용해야 할 장기 말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10년 전 김민서가 당했다는 교통사고 기록을 파고들었다. 박 회장의 충실한 비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당시의 경찰 조사 기록을 입수했다. 기록은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 속에서 여러 개의 허점을 발견했다. 불분명한 목격자 진술, 허술한 현장 감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직후 김민서의 차에서 사라져버린 블랙박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살인 미수 사건이야. 그 배후에 누가 있을지는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바로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을 내쫓지 못해 안달이 난 저 계모와 이복 남매들이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혼자 방에서 전생의 아버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에 대한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아베오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줄 테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MJ그룹의 후계자 김민서였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신분과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며칠 뒤 박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는 중대 발표를 하려는 듯 비장한 표정이었다. 나는 민서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하고 이 아이가 MJ그룹의 정식 후계자 중 한 명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 것이다. 그의 선언에 윤 여사와 이복 남매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이 파티가 김민서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에는 아주 옅고도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적들이 그녀가 돌아올 화려한 무대를 스스로 마련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 파티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옛 원수들 오수아와 오태준에게 잊고 있던 과거의 악몽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릴 생각이었다. 김민서의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신라호텔의 영빈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 5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MJ그룹의 상속녀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파티의 주인공 김민서 한유진은 아버지 박 회장의 팔짱을 낀 채 연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순백에 심플하지만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5년간의 코마 상태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녀의 등장은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두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독처럼 날아와 박혔다. YJ그룹의 오태준 회장과 그의 딸 오수아였다. 흥 5년 동안 잠만 자다 깨어난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인가. 오수아가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는 현재 서울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갑자기 나타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앗아간 김민서의 존재가 그녀는 심히 불쾌했다. 오수아는 자신의 패거리들을 이끌고 일부러 민서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서 씨. YJ그룹의 오수아라고 해요. 5년 동안 병실에만 계셔서 답답하셨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어지럽진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는 교묘한 조롱이었다.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수아 씨. 하지만 병실에서도 세상은 충분히 잘 보이더군요. 특히 YJ그룹의 눈부신 발전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수아는 의기양양해졌다. 네. 특히 최근 YJ그룹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다는 인공지능 신기술 분야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민서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수아의 웃는 얼굴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코어 알고리즘에 해커들이 아주 좋아하는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YYJ그룹은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칫하다간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그녀의 말은 평범한 상속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IT 업계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주변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기업 총수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오수아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대양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전 멀리서 두 여자의 팽팽한 신경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시군요, 김민서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역시 그 기술의 보안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참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강지훈, YJ그룹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서울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한 젊은 기업가. 전생에 한유진에게는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지훈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 여자의 눈,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있던가요? 민서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만난 적이 있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바로 그 세상에서.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저는 지난 5년간 병실에만 누워 있었는데요. 아마 닮은 사람을 보셨겠죠. 그녀의 대답은 그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여자는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개와도 같았다. 아름답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할수록 더욱 짙어져 사람을 길 잃게 만드는. 파티가 끝나고 3명의 젊은 상속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다. 오수아는 김민서를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강력한 라이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김민서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강렬하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민서 한유진은 자신의 복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오수아와 강지훈이라는 가장 중요한 2개의 말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게임이 마침내 서울의 화려한 밤을 배경으로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민서의 화려한 사격의 대비는 서울의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5년간 잠들어 있던 비운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핵심 기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양그룹의 강지훈 회장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진 새로운 강자였다. 오수아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어떻게든 김민서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김민서라는 존재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신비로움과 지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적의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자신의 숙적인 YJ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민서가 2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YJ그룹이 곧 발표할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MJ그룹의 투자 부문을 움직여 YJ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비밀리에 실행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스타트업이 가진 대체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며칠 뒤 YJ그룹이 야심차게 신기술을 발표한 바로 그날 기술의 결함이 세상에 폭로되었다. Y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들이 비웃었던 작은 스타트업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어올랐다. 시장은 민서의 귀신 같은 예측과 과감한 베팅에 경악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김민서 그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미래를 보는 예언자이거나 혹은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민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2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훈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이었다. 거대한 공간에는 2 사람의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김민서 씨,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지. 무서운 뜻이죠. 나와 약혼합시다. 그의 제안은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철저히 전략적인 것이었다. MJ그룹과 대양그룹, 2 그룹의 후계자가 약혼을 발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YJ그룹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거요. 서울의 재계 판도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겠지. 그는 그녀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나는 당신이 MJ그룹 내에서 당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을 돕겠소. 당신을 위협하는 계모와 이복남매들을 내가 처리해주지. 그리고 YJ그룹을 무너뜨리는데
대양그룹의 모든 자원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당신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강 회장님, 민서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1년간 나의 완벽한 약혼녀 역할을 해주어야 하오. 내가 YJ그룹을 완전히 정리하고 대양그룹의 지배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때까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거요.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하지. 그것은 사랑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뜨거운 야망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위험한 남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가장 강력한 파트너. 좋아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 계약 받아들이죠. 그녀 역시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계약 기간 동안 사적인 감정은 배제할 것, 자신의 복수 계획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 그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변호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두 사람은 약혼 계약서라는 기묘한 문서에 서명을 했다. 두 사람이 계약을 확정하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큰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계산을 넘어선 남자와 여자로서의 강렬한 끌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둘러 손을 놓았다. 그럼 잘 부탁하오, 약혼녀. 지훈이 조소와 함께 말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자님. 민서가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그렇게 서울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동맹이 탄생했다. 복수와 야망이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눈 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김민서와 강지훈의 약혼 발표는 서울 재계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MJ그룹과 대양그룹 두 거대 기업의 결합. 그것은 YJ그룹의 오씨 부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오태준 회장은 분노에 차 서재의 집기를 부쉈고 오수아는 질투와 위기감에 밤잠을 설쳤다. 그들의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서와 지훈의 공조는 완벽했다. 그들은 대양그룹 본사 최상층에 비밀 작전실을 꾸리고 YJ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훈의 냉철한 전략과 민서의 미래를 꿰뚫는 듯한 통찰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공격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창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YJ그룹의 어두운 과거였다. 바로 10년 전 민서의 전생이자 한유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하늘테크 강제 인수합병 사건. 이상하네요. 작전실에서 민서는 10년 전의 낡은 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있던 중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당시 하늘테크의 자산 가치에 비해 YJ그룹의 인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악의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헐값에 강탈해간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우연한 지적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조사팀에게 10년 전에 하늘테크 인수합병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조사팀은 며칠 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을 찾아냈다. 당시 하늘테크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남자. 그는 오태준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거짓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지금은 신분을 세탁한 채 조용히 살고 있었다. 지훈의 팀은 그를 찾아내 그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다. 과거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새로운 삶을 보장받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가 자필로 작성하고 영상으로 기록된 진술서는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오태준 회장이 어떻게 한유진의 아버지를 속이고 협박했는지, 어떻게 언론을 조종하여 한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술서에는 그가 기억하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묘사도 담겨 있었다. 한유진 양은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총명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자서 싸웠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녀의 절망에 찬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우는 그 기록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유진이라는 비운의 여자에게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여자의 전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민서에게 갔다. 그는 그녀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 승리를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료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그 모든 비극을 겪은 사람처럼 생생한 고통의 흔적을 보았다. 왜 그런 눈을 하고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불쌍해서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작전실에 홀로 남은 두 사람.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의 승리를 축하해야 할 밤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태준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악마였군. 지훈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저 멀리 지옥에서부터 들려오는 원혼의 목소리처럼 서늘하고도 슬펐다. 네, 그리고 악마는 반드시 심판받아야죠. 그녀의 말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섰다. 그것은 이름 모를 한 여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더 거대하고 정의로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김민서라는 여자뿐만 아니라 한유진이라는 그녀의 과거까지도 함께 짊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민서와 강지훈의 약혼 발표는 오수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룩한 YJ그룹이라는 제국이 두 사람의 동맹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김민서라는 여자에 대한 맹렬한 질투와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해.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 아니야.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오수아는 아버지 몰래 사람을 고용해 김민서의 진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코마 상태에 빠지기 이전 20대 초반의 김민서에 대한 모든 것을.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가 찾아낸 과거의 김민서는 지금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극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미술학도였다. 대인 기피증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그림뿐이었다. 과거의 그녀를 기억하는 교수와 몇 안 되는 동기들은 모두 그녀를 재능은 있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아이로 기억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의 불일치였다. 오수아는 확신했다. 지금의 김민서는 가짜이거나 혹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그녀는 김민서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교활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한 자선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다. 오수아는 일부러 민서와 지훈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대학 시절 민서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한 여자를 데려왔다. 민서야, 나 기억나. 우리 같이 졸업여행으로 제주도 갔었잖아. 그때 우리 섭지코지에서 일출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었는데. 여자는 과거의 추억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것은 민서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짜 김민서만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입수한 김민서의 낡은 다이어리 내용을 떠올렸다. 기억나요, 선배? 하지만 전 일출보다 그날 저녁 먹었던 흑돼지 김치찌개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선배가 지갑 잃어버려서 제가 밥값 냈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여자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굳어졌다. 그 일은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에 없던 진짜 기억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서는 오수아의 덫을 오히려 자신의 영리함으로 되받아쳐버린 것이다.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은 계속되었다. 오수아는 민서가 과거에 좋아했던 음식 즐겨 듣던 음악, 심지어 어릴 적 알레르기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시험했다. 하지만 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완벽하게 그 시험들을 통과했다. 그녀는 윤 여사가 제공한 MJ그룹의 내부 정보를 통해 진짜 김민서의 모든 것을 학습한 상태였다.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오수아의 유치한 함정과 그것을 여유롭게 받아넘기는 민서의 노련함에 감탄했다. 그는 민서라는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 대한 그의 끌림은 이제 단순한 매력을 넘어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연이은 실패에 오수아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 김민서가 5년간 누워있던 VIP 병실에 잠입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그녀의 개인적인 물품들이 남아있었다. 오수아는 그 속에서 낡은 오르골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김민서가 한 남자아이와 함께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적혀 있었다. 민서에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만약 서로를 잊지 못한다면 매년 내 생일날 남산타워 아래에서 만나자.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 약속이야. 너의 영원한 친구 제이로부터. 오수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보력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오직 진짜 김민서만이 알고 있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편지 속에 제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자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 김민서의 진짜 정체를 만천해 폭로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파헤치고 있는 그 비밀이 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더 거대하고 슬픈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수아의 집착은 마침내 10년 전에 낡은 상자 속에서 잠자고 있던 비극을 깨웠다. 그녀는 YJ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편지 속에 J라는 이니셜을 가진 남자를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차진우였다.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로 불렸지만 10년 전 의문의 추락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꿈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건축가. 오수아는 그가 입원한 재활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휠체어를 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는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동정심 많은 얼굴로 다가갔다. 차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민서의 오랜 친구예요. 그녀는 진우에게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말을 속삭였다. 김민서가 5년간의 코마에서 깨어났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의 모든 기억, 특히 그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심지어 지금의 그녀는 과거에 순수했던 민서가 아니라 MJ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냉혹하게 변해버렸다고. 그녀는 당신과의 약속도 당신의 희생도 전부 잊었어요. 그녀는 지금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약혼하여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어요. 오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우의 닫혀있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10년간 그는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민서가 깨어나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줄 그날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잊었다. 그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의 눈에 깊은 절망과 함께 희미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오수아는 덫을 놓아사놨다. 그녀는 언론에 강지훈의 생일날 남산타워에서 MJ그룹과 대양그룹의 공식적인 합병 발표와 함께 두 사람의 깜짝 약혼 파티가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 기사에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라는 로맨틱한 소설을 덧붙였다. 이 기사는 김민서를 향한 오수아의 공개적인 도전장이었다. 내가 진짜 김민서라면 내 첫사랑과의 약속의 장소에 나타나 보시지. 함정이네요. 작전실에서 민서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어. 강지훈이 대답했다. 그러니 갈 필요 없소. 저 여자의 유치한 연극에 놀아나줄 필요는 아니요. 민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갈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오수아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짊어져야 할 진짜 김민서 씨의 과거에 대한 책임이기도 해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야만 해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한 인간의 과거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당신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으니. 약속의 날 남산타워.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이 모여 세기의 커플이 될지도 모를 두 사람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민서와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탄 채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진우였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나야 진우. 정말 나를 잊은 거야. 우리의 약속 전부 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 극적인 삼각관계의 등장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뉴스거리였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오수아가 나타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가짜입니다. 자신의 첫사랑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기억을 잃은 가짜 상속녀라고요.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서가 이 무대의 진짜 연출가라는 사실을. 민서는 진우를 그리고 오수아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내 재혼은 이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5년간의 공백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진우를 향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단 하나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왜 그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끔찍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폭탄을 터뜨렸다. 차진우 씨의 아버님 차 박사님은 YJ그룹 신약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그는 YJ그룹이 출시를 앞둔 신약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오태준 회장은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차 박사님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차진우 씨마저 평생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장내는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제가 잃어버린 기억 속의 약속은 단순한 첫사랑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힘을 길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는 두 아이의 피눈물 섞인 약속이었습니다. 오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덫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요. 그는 조사팀이 찾아낸 10년 전 YJ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그 돈이 차진우의 입막음을 위해 흘러들어간 증거들을 기자들 앞에 공개했다. 진실의 무게 앞에 오수아의 모든 계략은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주변은 성난 기자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가 그녀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산타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전 이후 YJ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오태준 회장의 과거 살인 교사 혐의와 그룹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오씨 부녀가 쌓아올린 화려한 제국은 이제 붕괴 직전의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승자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민서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김민서라는 여자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앞 거대한 스크린에는 두 여자의 인생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한유진.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IT 기업의 상속녀. YJ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여자, 김민서. 내성적인 미술학도. 10년 전 의문의 사고를 당한 후 5년간 코마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MJ그룹의 상속녀. 하지만 깨어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그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철하고 대담하며 YJ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여자 사이에는 기묘한 공통점들이 존재했다. 두 사람 모두 오씨 부녀에게 인생을 망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서가 이 YJ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반도체 기술 정보는 10년 전 한유진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김민서가 알고 있던 차진우의 비극적인 과거는 한유진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지훈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가 김민서를 볼 때마다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시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녀의 지성.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 그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잊을 수 없었던 한 영혼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민서가 머무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민서는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간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에 민서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유진이었어, 맞지? 그의 말에 민서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썼던 완벽한 가면이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을 보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한유진의 삶. 그리고 복수를 위해 김민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서질 듯이 껴안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는 진심 어린 위로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 옆에 있겠어. 한유진으로서의 당신의 복수, 그리고 김민서로서의 당신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겠어. 그 순간 두 사람을 얽매고 있던 약혼 계약서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복수,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짊어지기로 한 운명적인 파트너십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매력이나 존경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을 견디고 일어선 한 여자의 강인한 영혼에 대한 깊고 완전한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 테이블 위에는 YJ그룹의 조직도와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 파트너가 되었다. 오씨 부녀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YJG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장은 성난 주주들과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위에 선 오태준 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오수아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선이 불타는 항구로 들어오는 것과도 같았다. 강지훈 회장 여긴 어쩐 일이시오? 오태준이 소리쳤다.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대양그룹은 오늘 부패하고 무능한 현 경영진으로부터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YJ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오씨 가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강지훈의 제안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등 뒤에서 김민서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제 이름은 김민서입니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단숨에 압도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MJ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10년 전 YJ그룹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하늘테크와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한유진 씨의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유진, 잊어졌던 그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 오태준과 오수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민서는 대형 스크린의 그녀와 지훈이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하늘테크의 전 재무이사의 영상 증언, 오태준의 불법 비자금 장부, 그리고 오수아가 한유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꾸민 모든 계략의 증거들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지훈의 팀이 오태준의 사무실을 도청하여 얻어낸 그의 목소리였다. 한유진, 그 계집애 제 애비처럼 건방졌어. 하늘테크와 함께 깨끗하게 처리하길 잘했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에 대한 자백이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었다. 살인자, 오태준은 물러나라. YJ그룹에 충성을 바쳤던 주주들마저 오씨 부녀에게 등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오태준 씨, 오수아 씨, 살인교사 및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오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수아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이 세운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텅 빈 회의실, 민서와 지훈만이 남아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민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전생의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지옥 같았던 과거와 마침내 작별하는 뜨거운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남은 슬픔을 위로하고 그녀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따뜻한 약속과도 같았다. 과거의 어둠은 마침내 쉬어두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YJ그룹이 몰락하고 오씨 부녀가 법의 심판을 받은 후 서울의 재계에는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김민서와 강지훈은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한유진의 영혼을 품은 김민서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과거의 편린들이 남아있었다. 몇 달 후 가을, 민서는 홀로 경기도 외곽의 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생의 아버지 한 회장과 그리고 그녀 자신 한유진의 작은 추모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그녀를 위해 그리고 과거의 그녀를 위해 조용히 마련해둔 공간이었다. 그녀는 2개의 비석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짓밟았던 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옛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너의 억울함, 너의 분노, 이제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에게 주어진 2번째 삶,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살아볼 생각이야. 그러니 너도 이제는 편히 잠들렴. 그녀가 과거와 작별을 고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비석을 바라보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민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일단은 김민서로서의 삶에 익숙해져야겠죠. MJ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 회장님의 진짜 딸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약혼 계약은 복수가 끝나는 순간 효력이 다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유진인가요? 아니면 김민서인가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MJ그룹의 상속녀인 김민서 당신이 필요했어. 그 다음에는 YJ그룹을 무너뜨릴 동맹으로서의 당신이 필요했지. 그리고 한유진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는 그녀의 복수를 돕고 싶다는 연민을 느꼈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유진의 아픔도 김민서의 강인함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당신,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의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온전한 이해와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2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연인이 되었다. 1년 후 봄, MJ그룹과 대양그룹은 서울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대규모 예술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하늘재단이었다. 한유진의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꿈을 기리는 이름이었다. 재단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 강지훈은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서 있는 민서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어둠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유진으로 살았던 당신의 아픔과 김민서로 다시 태어난 당신의 용기. 그 모든 시간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모습을
내가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민서 씨. 민서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네라는 대답과 함께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등 뒤 미술관의 가장 높은 벽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새겨진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어둠 끝의 새벽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펼쳐져 있었다.